하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폰세 와이스 선수 얘기를 먼저 하면 뭐 내부에서는 당연히 뭐 남기는 게 당연하다 뭐 생각을 하죠. 너무 당연하죠. 뭐 정승도 쏟고 지금 구단이 진짜 이 두 선수한테 할 수 있는 거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배려하고 전화하고 인간적으로 뭐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프런트, 코칭 스태프도 두 선수한테 진짜 쫙. 월드 시리즈 끝났으니까 이 선수들도 미국에서 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들어보려고 하겠죠. 기다릴 겁니다. 근데 와이스 선수는 진짜 그러면 폰세는 제가 말씀드렸죠. 뭐 그때 뭐 99% 가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하나 내부적으로 보니까 그래도 조금 남을 여지가 한 10% 정도 생겨서 9대1 정도 10%의 가능성은 있는 거야. 적은 가능성이지만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90%는 뭐 미국 갈 가능성이 높죠. 남을 확률이 10%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였잖아. 그렇게 기대하는데 와이스 선수 마지막에 좀 잘 던졌어요. 잘 던지고 오퍼가 뭐 하나에서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한두 팀은 오퍼가 올 수도 있다. 와이스도. 그게 선발로도 오퍼가 올 수 있지만은 와이스 선수 같은 경우는 스위프가 그죠? 휙 이렇게인가요? 제가 던지면 뿅 스위프가 너무 좋으니까 중간으로도 좀 오퍼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콜이 와가지고 간다 그러면 이 선수들은 가게 되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400만 불이고 선수 한 명이 재계약할 때마다 한 명당 10만 불씩이 늘어나서 선수 캡이 그죠? 쓸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습니다. 뭐 단연 계약을 하더라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몸값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리고 또 이 선수들의 꿈이 메이저잖아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에이전트들도 말을 아끼고 있는데 하나는 뭐 둘 중 한 명 정도만 남아주더라도 최상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와이스 선수도 그래도 뭐 갈 확률보다는 좀 남을 확률이 그래도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와이스 폰세 선수는 뭐 상당히 높다는 게 뭐 누가 봐도 그렇고 예전보다 조금 더 남을 확률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갈 확률이 큰 거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리베라토 선수는 지금 하나가 리베라토 선수 이야기를 하고 뭐 할 그 계제도 아니야. 그냥 리베라토 선수는 지금 저 하나 입장은 그거예요. 폰세 와이스 정리되고 나면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 폰세 와이스 급해 지금 리베라토 선수 이렇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김경문 감독은 그대로 가느냐? 계약이 내년까지죠. 하나의 외부 FA 하나 외부 FA는 지금 이제 하나가 생각이 있다 없다 얘기를 못 해요.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이 타구단이 하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하나가 이제 그런 스트레스도 좀 있어. 최근에 이제 하나가 큰 손이었잖아요. 하나가 참전한다 그러면 이 선수들의 몸값은 이만큼 돼요. 그럼 타구단도 같이 또 참전할 생각을 이만큼 키워야 돼. 그러면 하나가 줘야 되는 돈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잠잠해 보자. 셀캡도 있으니까 셀캡이 하나가 만만찮고 이 이유는 BFA 단임 계약으로 노시안 선수를 잡아야 되는 게 첫 번째니까 셀캡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생각이 있다 없다 얘기를 좀 안 하고는 있는데 시장도 아직 안 열렸고 박찬호 선수보다는 강백호 선수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 가지 장타에 대한 아쉬움 그 부분이 있을 거고 유격수는 뭐 아무래도 또 뭐 심우준 선수 지금 뭐 아주 부진하지만 그래도 심우준 50억 아닙니까? 또 백업으로 또 하주숙 선수도 단연 계약을 조금 해줄 여지가 조금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다는 이제 강백호 선수, 순대 강백호 선수는 지금 제가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11월에 미국 가서 쇼케이스도 할 수 있다. 물론 뭐 미국 간다 해가지고 요즘 뭐 SK텔레콤 바로 로밍 되잖아요. 바로 통화되거든. 바로 전화를 하면 되지 뭐. 안 될 리도 없지만 그래도 미국도 갈 수 있고 미국 생각도 있고 자 2년 전도 미국에 하다 못해 뭐 스플릿 계약을 하더라도 돈 받고 경험하고 갔다 와도 받을 돈 다 받는다는 것이 KBO 리그의 룰이에요. 정석이에요. 다 그래 왔어요. 주지 마. 뭐 다 같이 담합해서 안 줘야 되는데 담합이 되나요? 담합된 적 없죠. 그리고 뭐 그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 해마다 뭐 올해는 뭐 차가울 듯. 뭐가 차갑다는 거야, FA 시장이. 차가운 적이 없어. 늘 뜨거워. 그리고 지금 야구 인기가 이렇게 높은데, 구단들이 지금 가뱃돈이 지금 100억, 200억 막 생겼는데, 그리고 셀캡도 올렸잖아, 모여가지고. 해마다 계속 올리는데, 그 이유는 돈을 쓰겠다는 거죠. 지금 모기업도 지금 야구단 돈 쓰는 것 갖고 뭔 소리 안 합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야구가 마케팅의 최첨단이야. 그룹 이미지 좋게 하는데 최고예요. 야구 통하면 뭐 그룹 1의 이미지까지도 제일 좋습니다. 전체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뭐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을 쓰라는 거죠. 이러다 보면 갑자기 돈이 튀는 거예요. 하나가 뭐 그런 것도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 일단은 우선은 노시안 선수 BFA 단임 계약. 그 다음에 외부 FA를 셀캡을 감안하면서 고민을 한다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트레이드 부분, 야수 트레이드 부분은
시즌에 앞서가지고 마무리를 조금 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리스트업까지 했어요. 리스트업까지 했는데 이 역시 FA 전략하고 맞물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가 사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트레이드로 좋은 선수를 데려온다면 FA로 뭐 출혈이라면 출혈. 셀캡이 지금 하나가 이제 셀캡도 하나도 많이 찼단 말이에요. 셀캡을 뭐 고민하면 셀캡 터트리면서까지 누구를 안 데려도 되잖아요. FA를 안 데려도 되죠. 트레이드가 근데 심리하는 거지. 해봤잖아요. 작년에 안 된다는 거지. 이만한 선수 데려오고 싶어가지고 중견수 선수 이렇게 하면 갑자기 뭐 정우주 달라, 문동주 달라, 황준서 달라. 뭐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팀에서 메인 중견수도 아닌데 뭐 1.2군, 1.5군도 막 이런 선수 이야기하니까 하나에서 그냥 엄청 속상해서 그래서 시즌 들어가기 전에 아예 그냥 리스트업을 지금 했거든요. 요 선수도 차례대로 한번 컨택을 한번 해보자. 근데 뭐 그것도 쉽겠나요?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쉽잖아요. 그래서 FA로 겨냥을 딱 해서 잡아오는 게 좋긴 좋아요. 근데 뭐 셀캡이라든지 FA가 좀 타팀에서 잡는다 그러면 몸값이 너무 뛰면 안 되잖아요. 어렵다. 또 하나 강백호 선수는 만약에 이제 미국으로 간다 그러면 그럼 뭐 여러 팀에 노렸던 여러 팀들은 다시 B플레인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강백호 선수의 미국 이야기가 아주 그냥 뭐 저 블러핑은 아니라는 게 이미 그죠? KT에서도 미국 생각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요. 인터넷 정수기 교체 고민하시는 분 많으시죠? 성능은 거기서 거기 혜택만 잘 비교해 보세요.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 때 비교원 최대 혜택이 더 늘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총 128만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휴대폰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을 드립니다. 보장제 시행으로 타사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지원금 차액의 150%더 드린다고 합니다. 인터넷 가입 원할 때 비교원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 정보 보안도 철저해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1670-2521로 상담 받으시거나 녹색창에 비교원을 검색하고 상담 신청하세요. 야구부장 보고 전화했다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을 더 드립니다. 하나의 내년을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외국인 선수를 잡으려 노력은 뭐 하겠지만은 뭐 못 잡을 수 있겠죠. 폰세 선수가 나가 폰세만한 선수는 당연히 오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역대급이니까. 확률적으로도 안 돼요. 80% 정도 되는 선수, 70% 정도 되는 선수만 오더라도 대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쉽지가 않을 건데 아시아 쿼터도 잘 활용을 해야 될 거고, 하나가 시즌에 앞서서 내부 평가에서 하나 자체적으로 전력 평가를 했을 때 4위였습니다. 페넌트 레이스를 2위를 했고 플레이오프에서 이겨서 한국 시리즈를 갖고 한국 시리즈에서 딱 정지가 됐는데, 그래도 원래 전력은 4위인데 4위를 2위 정도로 만드는 원동력은 내부에서 보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김경문 감독의 벤치 장악력. 뭐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감독이 선수단을 1년 내내 여기까지 이끌고 또 하나는 외국인이죠. 외국인 폰세, 와이스 두 선수의 존재.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국 시리즈를 하면서 팀들이 다 노리는 건 그겁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에 대한 근원적인 목표 달성.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또 우승하면서 가져올 수 있지만은 우승 안 하면서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젊은 선수들의 큰 무대 경험이죠. 그러니까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이재현이나 김영웅이나 이런 선수들이 또 성장을 하는 걸 또 우리가 봤잖아요. 보고 있습니다. 그죠? 뭐 요렇게 오르는 그런 것을 하나도 야수가 됐든 투수가 됐든 젊은 선수들이 성장을 할 거다 내년에. 근데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걸 만들어야 되고 하나는 그럴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번 시즌이 마냥 실패라고 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 계속 상위권을 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올 시즌 마련을 했다. 이렇게 좀 보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2018년에 그때의 그 하나가 또 가을 야구 가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주춤했었는데 그때하고는 조금 상황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자, 삼성 얘기를 하겠습니다. 삼성은 박지만 감독하고 오늘 재계약했습니다. 2+1년에 옵션 포함 23억, 계약금 5억, 연봉 5억, 매년 1억 원씩 인센티브. 박진만 감독이 내일 이제 삼성의 마무리 캠프에 합류를 합니다. 그 삼성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종열 단장이 되게 속상해한 부분, 이게 왜 소문이 야 너가 단장하고 감독하고 무진장 사이가 안 좋다면 이런 주위의 썰이. 근데 보통은요
단장하고 감독이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감독하고 단장이 다릅니다. 요리 재료를 준비하는 사람이랑 그거를 요리를 만드는 사람이 다른 거나 마찬가지거든. 스카우트하고 육성팀의 차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육성팀은 스카우트팀 보고 원석을 잘 골라 이씨. 그러면 스카우트팀은 육성팀 보고 야 제대로 좀 꼭 이게 좀 잘 깎아서 보석으로 좀 만들어 봐라.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만큼 다른 게 단장 또 감독님, 단장 감독의 사이가 좋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서로가 존중만 하면 됩니다. 서로가 존중만 하면 돼요. 야구 철학이 같을 수는 없어요. 한 곳만 바라보면 됩니다. 근데 둘이가 찌지고 뽑고 싸워가지고 엄청 사이가 안 좋다고 주위에 썰까지 돌고 이게 구단까지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코치들이 나가고 보직 이동이 될 때 야 뭐 단장이 감독 손발을 다 자르고 뭐 멀쩡합니다. 손 다 잡지만 감독 손 박수 잘 치잖아. 근데 다 잘랐어 이씨. 근데 사실 이제 그 구단이 이게 독단적으로 이렇게 잘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시즌 중에도 그걸 뭐 안 합니다. 보통 현장하고 소통을 해요. 현장하고 소통을 하고 결정들을 보통은 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을 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하나가 막 무작정 이렇게 해라. 그러면 감독이 경기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단장도 선수들 앞에 서지를 못해요. 못 견딘다니까요. 본인이 그럴 수가 있나요? 이중재 단장이 조금 외골수죠. 뭐 그런 측면이 있죠. 불도저 같고. 근데 박진만 감독이 굉장히 조금 입지가 조금 흔들리고 힘들었을 때도 그래도 버팀목이 돼줬던 부분이 있어요. 구단하고 현장하고 협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이. 요거는 계속 할 것 같아요. 이제 경기 전후에 경기 내용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고 이런 거 경기 전후에 이제 같이 토론 같은 거 하고 리뷰 같은 거 하고 그걸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경기 전후 티타임은 계속 조금 이어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프런트에서 누구 1번에 쓰라, 누구 2번에 쓰라 이런 것까지 한다는데 그런 것까지 박진만 감독이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박진만 감독도 고집 있어요. 그러든가 말든가예요. 안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프런트 장악은 단장이 하고 선수단 장악은 감독이 하고 이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박진만 감독도 2년 동안 하면서 좀 느낀 게 많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2+1 요 계약은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고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외부 FA는 삼성이 그럼 외부 FA는 어떻게 하냐? 삼성하고 하나가 비슷한. 삼성도 이렇게 뛰어들면 시장이 그냥 그리고 이 에이전시들이 가장 많이 언급을 하는 팀이 삼성이에요. 왜냐, 돈 많아서 보이는 그런 것도 있나? 아니면 또 단장의 또 성향이 좀, 그죠? 좀 그런 게 있나? 그런 게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삼성이 관련됐다는 이야기를 에이전시들이 타 구단하고 협상할 때, 삼성도 우리 선수한테 좀 관심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바람에 삼성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삼성이 관심이 없는 게 분명한데 이 선수한테는 이 선수 에이전시하고 다르게 막 협상하면서 타 팀에서는 또 삼성이 관심 있다 그러던데 맞나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런 부분 아닌 게 실제 만난 적도 없고 연락도 한 적도 없고 운영팀장 선에서 이야기한 적도 없고 단장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삼성은 이제 외부 FA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준비하고 있어요. 2차 드래프트도 준비하고 그리고 내부 FA 그러니까 외부 FA 준비하고 2차 드래프트 준비하고 또 내부 FA도 지금 협상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럼 투수하고 야수도 지금 팀은 같이 보고 있고 또 감독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감독은 좀 불펜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외부 FA의 불펜 부분을 먼저 좀 이야기를. 팀은 불펜이 됐든 또 야수가 됐든 당연히 지금 체킹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뛰어든다 안 한다 이런 말을 할 계제는 조금 아직은 아니고 준비하고 있어요. 타겟팅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벌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겟팅은 돼 있습니다. 타겟팅은 돼 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따 감독 인터뷰한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때도 잠깐 외부 FA에 대한 감독의 생각. 그러니까 구단은 지금 투수 부분, 야수 쪽도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두루. 감독은 지금 야수보다는 일단 불펜 쪽으로 먼저 좀 생각이 조금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그럼 야수 보강이 되면 당연히 좋은 거지. 지금 1군 코치들은 삼성이 다 같이 가기를 원하거든요. 최종 한두 명 정도는 이동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박승민 코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다려 주시죠. 조금만 더 여러 가지로 좀 정리하고 기다려 주시고 지금 이진영 코치에 대한 콜들이 꽤 있어요. 이진영 코치가 인기가 많네요. 삼성에서는 무조건 지금 당연히 좀 잡으려고 그러고 남아달라고 요청도 하고 잡고 싶어 합니다. 잡고 싶어 하는데 이진영 코치 수도권 팀에서 이진영 코치에 강력하게 지금 조금 러브콜을 보낸 상태입니다. 삼성은 지금 약간 줄다리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손주인 코치는 또 지방팀에서 강하게 콜이 왔어요. 근데
뭐 감독하고 또 프런트에서 같이 또 좀 남아달라고 일단 좀 그래서 붙들었습니다. 같이 가는 걸로 삼성이 그냥 잔류하는 걸로 잡았고 삼성 내부에서도 뭐 이런 현상이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코치들이 레벨이 그만큼 또 올라와 있고 또 인정을 받고 있고 이렇게 돼야지 삼성도 강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뭐 타 팀에서 관심들 가지는 것도 뭐 이해도 하고 있고 생각을 하더라고. 뭐 최이름 코치님은 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고 박진만 감독 이제 인터뷰를 좀 하면서 박진만 감독이 재신임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아 진짜 재신해 주셔서 감사하다. 구단 그러니까 팬들께 너무 감사드린다. 팬들 지지해 주시고 하니까 또 힘이 됐다. 너무 감사한다. 특별한 사랑 받았다. 그리고 이 재밌게 삼성 야구 봐주시고 또 가을에 특히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팬들께서 좋아하시고 우리 선수들도 좋아해 주시고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뭐 덤으로 감독이 참 이렇게 좋은 결과까지 얻게 됐다. 그득그득 감사하다. 허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진만 감독이 그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목표가 우승이다. 이제는 목표가 우승이고 우승을 하려면 무조건 정규 시즌 1위를 해야 되겠다라고 참 많이 느낀 이번 가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외부 FA는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좋죠. 있는 대로 다 좋고 불펜에서 어려움이 좀 있었으니까 불펜 쪽에 괜찮은 선수들이 보이는 듯하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불펜이라면 뭐 이영하라든지 또 뭐 조상우 선수도 있고 또 김범수 선수도 뭐 있고 뭐 등등등등 그런 선수들이 좀 대표적으로 조금 보이는데 뭐 불펜에 괜찮은 선수들도 보인다. 일단 오키나와 캠프 가서 마무리 훈련하는데 단장님 사장님 오시면 의논도 좀 해야 된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다 했는데 뭐 박진만 감독은 불펜 언급했지만 뭐 사실 구단은 불펜뿐만 아니라 야수 쪽도 스캔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재계약 언질은 지난 1일 토요일 날 저녁을 뭐 사장님하고 단장하고 그러니까 동구 사장하고 또 이중렬 단장하고 박진만 감독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때 같이 간다 재계약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고요. 강민호 선수에 대한 부분은 어떤 박진만 감독이 필요하다. 구단에서도 인식하고 있고 듣기로 강민호 삼성에서 계속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그때 구단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다 지금. 그리고 구단이 조금 그런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좀 하더라고요. 구단도 좀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가라비토 선수는 하여튼 아시아 코트에 어떤 선수가 오느냐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좀 고민할 지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캠프에 가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논의를 하겠다 그래요. 좀 애매하니까 그죠? 무조건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무조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조금 애매하다.